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강남역점 김민지 한의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날씨가 제법 쌀쌀한 가을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 관련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가을의 불청객, 협심증이 그 대표적인 질환이죠. 협심증 증상이 나타날 때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에 녹여 먹으면 즉각적인 혈관 확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의 주요 치료약으로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니트로글리세린의 효능을 한의학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사용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니트로글리세린의 혈관 확장 기능은 니트로글리세린이 녹으면서 생기는 산화질소에 의한 것입니다. 이 산화질소를 선조들도 혈관의 수축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급성 질환에 사용했습니다. 산화질소가 발견되기 무려 수천 년 전부터요. 그러면 한번 경이로운 옛 선조들의 지혜를 엿보도록 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초석, 질산칼륨, KNO3입니다. 초석의 화학식을 보면 산화질소, NO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화학식도 없고 산화질소라는 물질도 발견하지 않았던 그때 선조들은 대체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초석은 한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약물 서적 중의 하나인 신농본초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농본초경은 기원 후 200년에서 300년에 만들어진 서적으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약물 서적입니다. 365종의 약물을 상약, 중약, 하약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상약은 독이 없어 오래 먹어도 몸에 해가 없을 뿐 아니라 이로운 역할을 하는 약물입니다. 초석은 상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석은 언제 어디에 사용되었을까요? 먼저 외부적으로 상처가 났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168년에 만들어진 중국 장사의 마왕태라는 무덤에서 발견된 마왕태 백서에서 초석의 사용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욕창 또는 감염된 상처를 초석을 녹인 물을 이용해서 씻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석이 녹으면서 나오는 아질산염이 감염의 항균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산성의 피부에서 아질산염으로부터 산화질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산화질소는 피부가 빨리 아물도록 재생을 도와주죠. 천년경 둔왕의 불교 석굴에 보관된 책에서도 초석의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장의 기를 통하게 할 때 혀 밑에 넣어라.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손발이 차고 환자가 죽으려 하는 증상에 사용하라. 환자의 손톱이 청색일 때 사용하라. 초석 5숟갈과 웅황 1숟갈을 갈아서 사용한다. 환자의 혀를 들어 올리고 한 숟가락을 혀 밑에 넣어라. 환자가 침과 함께 삼키면 낫는다. 이 상황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협심증과 같은 심기능 문제의 상황입니다. 초석을 혀 밑에 넣으면 녹으면서 아질산염이 만들어지는데 이 아질산염은 앞서 언급했던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질산염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려 협심증으로 인한 흉부의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이런 상세한 복용법은 당시 의사들의 경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실감나게 합니다. 1596년에 만들어진 본초강목이라는 책은 한약재에 대한 여러 의서를 집대성했는데요. 거기에서도 다양한 의서에서 소개된 초석의 사용법이 있습니다. 극심한 두통으로 환자가 죽을 것 같을 때 코로 초석을 불어넣으면 통증이 완화된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아질산염을 코를 통해 적용하여 폐의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코로 들어 마신 아질산염이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울혈이나 점액으로 인한 현상을 해결해 주어 두통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눈이 붓고 아플 때 자기 전에 구리관을 이용해서 수수시한 만큼 초석가루를 눈에 넣어라. 다음날 소금물로 씻어라. 목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입에 머금고 있으면서 조금씩 나누어서 삼켜라. 초석을 뜨거운 물에 붓고 그것으로 욕창 부위를 씻어내라. 초석을 개어서 환부에 붙이고 소가 핥도록 해라. 초석의 항균, 항염 작용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생명이 길어진다. 오랫동안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진다. 이 이야기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2000년대부터 현대의학에 의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채소 등을 통해서 질산염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때 질산염은 입속의 박테리아와
침으로 인해 아질산염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채식으로 얻어진 아질산염이 혈압을 낮추어주고 뇌혈관 상태를 개선해준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피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초석의 성질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옛날 선조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최근에도 연구나 실험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초석의 성질이죠. 바로 피부의 재생과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초석을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것으로 욕창 부위를 씻어내라. 초석을 개어서 환부에 붙이고 소가 핥도록 해라.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상처가 났을 때 환부에 산화질소를 적용하면 아무는 속도가 빠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환부가 감염되어 염증이 심한 경우와 급성기가 지나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시기 모두 적용할 때 환부가 가장 빨리 안정적으로 아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NO, 산화질소는 항바이러스 및 항균 작용이 뛰어나 코로나 시대에 코 스프레이 등으로 활용되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박테리아균에 감염되어 낫지 못하는 욕창이나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에도 이용되어 내성이 강한 감염에 좋은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산화질소에는 매우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 항균제 등은 특정 균이나 바이러스에만 작용하여 변종이나 내성이 생기는 경우에는 소용이 없죠. 하지만 산화질소의 경우는 특정 균이나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 자체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 기전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성이나 변종에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생기한의원에서도 이런 산화질소를 이용한 외용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차 감염의 환자들에게는 가급적 외용제를 권유하지 않았어요. 2차 감염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외용제를 사용할 경우 감염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감염 상태에서 산화질소 외용제를 적용했을 때 감염이 빨리 해소되고 잘 아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서양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지만 옛 선조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초석, 그리고 산화질소.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선조들이 축적해 놓은 지혜를 쉽게 버리지 않고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들게 됩니다. 옹고지세 지혜를 오늘도 배워갑니다.